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 근데 장편 소설인데 약간 특이해요. 소설의 저자가 두 사람이네요. 김현진, 김나리. 이 두 분이 공저했다고. 소설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었다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신선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계속 어긋난다고요? 나아질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질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책의 제목은, 이 소설 작품의 제목은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뭐 표지 잠시 후에 카메라를 갖다 대고 하나씩 책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건데요. 이거는 미국의 어느 시인의 이름은 뮤리엘 루카이저입니다. 뮤리엘 루카이저라는 미국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께, 특히 여성분들에게 건네고 싶은 질문입니다만 모두가 다 함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답변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몽땅 다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만약에 한 여인이,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시인은 자문자답합니다. 아마 세상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더군요. 공감하십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은요, 이 시인의 이 물음과 답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책 제목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예, 뭐 카피 문구라고 붙여놓은 게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카피 문구에 어울릴 만한 책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카피 문구를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책 이야기한 게 덜어d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페미니즘 성격이 강한 소설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 그대로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이를 두고 세태소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 김현진 작가와 김나리 작가는요,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간다는 것, 낸다는 것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여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속에 작품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좀 나열해 드리면요, 뭐 2016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최근 근래에 한국 사회에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씁쓸하게 그지없고 빠르게 변화시켜 가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여성 혐오라든지 뭐 메갈리아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출판계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문단 내 성폭력,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들, 문학에 또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당한 성적 칭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박수영님, 오랜만이죠? 또 장난치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한국이라는 배경 내에서 여성이 남성들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런 고통들, 폭력들에 관한 이야기가 드러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두 명이 서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도
그 형식이 굉장히 신선해요. 책을 그대로 제가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릴 텐데 보면 바로 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 소설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얼마 후에 30이 되는 곧 30이 되는 등장인물 수미가 등장합니다. 수미는요 한 남자와 10년 가까이 사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남자에게 어느 새벽에 그 메시지를 보내요. 카톡을 보냅니다. 뭐 내용은 잠시 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만하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메시지가 막 열심히 이렇게 몇 개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그 당사자인 그 남자에게 전해지지 않고 다른 어떤 인물에게 전해져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번호를 바꿨고 뭐 그래서 그 바뀐 번호를 우연하게 사용하게 된 어떤 그 인물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인물이 민정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민정이라는 여성이 그 자신에게 보낸 게 아닌 그 카톡 메시지를 쭉 읽다가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또다시 물음을 던집니다. 수미에게요. 이렇게 둘의 만남이 시작되고 그 둘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여성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 김현진 작가와 김나리 작가가 작품 속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고스란히 묻어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형식이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에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여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뭐 성인이 됐어요. 뭐 밤늦게 이제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안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남성의 어떤 그런 길거리 남자들의 어떤 그런 행태들, 그리고 기꺼이 자기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남자들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권위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수많은 여성의 숨겨둔 마음속 이야기를 대변하는 페미니즘 성격이 강한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작가의 한마디가 있는데요. 김현진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뭐 뉴스를 보면서 혹은 뭐 풍문으로 들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친구들이랑 해요. 막 굉장히 해괴망측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여성들이 뭐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뭐 그 외에서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억압이나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야,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야,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 흔히 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이라는 것, 세상에 그런 일이라는 그런 일은 여성분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느 곳에서든 쉽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라고 김현진 작가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쓴 그 김나리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더 많이 말하고 언제든 호소하자. 호소하라고 여성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자체가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수미라는 인물과 민정이라는 인물 있죠. 근데 김현진 작가님은 수미가 되어서, 그리고 김나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정이라는 인물에 각각 아마 이입을 해서 작품을 쓴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조금 더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속 터질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니라 근데 아픈 얘기죠. 김유민님께서 호소해도 반사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와, 이게 제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눌 이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냉소. 김유민님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요거 잠시 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유민님 큰일 없으면 계속 같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네요 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냉소사회가 자꾸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건 좀 보여드려야만 해요. 화면 넘어갔습니다. 일단 뭐 소설이고요. 네,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옆에 보면 굉장히 익숙하죠. 예, 익숙할 수밖에. 숫자 1과 두 사람이 주고받을 때, 뭐 그룹 채팅창에서도 이렇지만 내가 쓴 글은 이렇게 노란색 음영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모든 게 내 죄야. 네가 바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분 못한 죄. 오잉. 가려져 있네요. 이게 이 작품의 형식의 핵심입니다. DG의 거침없이 솔직하고 신랄하고 대담한 초유의 토크 소설이다. 이 소설을 가리켜서 수사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장르적 이랄까요? 이게 있어서 여긴 또 토크 소설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쓰여져 있어요. 자, 그녀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일, 그 안에서의 불안과 절망, 상처와 분노에 대한 내밀한 고백과 예리한 심리 묘사라고 적혀져 있네요. 보여드립죠. 김현진 작가님 같은 경우 육체 탐구 생활, 가장 사소한 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예전에 북파인드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권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김나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로 소설을 발표하신 그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소설을 공부하셨던 거고요. 좀 살펴보니까 김현진 작가님께서 김나리 작가님의 어떤 글에 매료되어서 함께 작업하자고 권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쓰더라고요. 김현진 작가님의 프롤로그 격의 글이 있고요. 그리고 목차가 이어집니다. 자, 앞에 이야기가 이렇게 뭐 흔히 보는 그런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까지는 흔하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책의 곳곳에 보면 처음에 있는 델마 루이스라는 아주 훌륭한 영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사가 잡혀져 있어요. 짜잔! 이 책의 형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곧 30을 맞는, 그리고 10년간 어떤 한 남성과 사랑을 했었던, 어쩌면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그 사랑을 끝내기 위한 본인의 고백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고 삭제해도 좋고 읽지 않아도 상관없어.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나는 두려웠어. 더 나빠지거나 돌이킬 수 없어질까 봐. 그 흔한 생일 카드도 한 번 주지 못했던 건 무엇을 써도 다 고백 같았기 때문이야. 쭉 이어집니다. 오빠는 오빠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로서 살아갈게. 이 다짐을 왜 오빠에게 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꼭 필요했어. 오전 2시 40분에 시작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시 44분에 이어서 오빠는 내 20대의 전부였어. 나는 어제까지 내내 20살로 살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29살 마지막 날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 피곤하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길 바랄게. 말하기 전까지는 두려웠는데 막상 하고 보니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길 잘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안녕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전 3시 11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항상 이렇게 뜨죠. 프로필 사진과 함께. 그 다음 날일 거예요. 그렇죠. 이네요. 2월 20일에 메시지를 전송했었는데 2월 22일 그로부터 대략 이틀 후 역시 새벽 3시 30분경에 민정이라는 인물이 답변을 합니다. 사실 처음엔 당신 말대로 하려고 했어요. 이 카톡을 읽지 않거나 삭제하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전 오지랖이 지나친 인간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수미의 이야기에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아주 절친, 아주 가까운 사이에 어떤 누구와 함께 나눴던 그런 이야기가 지나가죠. 익명의 참견꾼이라고 자기를 밝히면서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작품은 쭉 흘러간답니다. 흥미진진하죠.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형태의 소설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정말 우연인 만남으로 시작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둘의 어떤 그 아픔이 공유가 되고 그걸 읽게 되는 독자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또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여성분들은 또 어떨런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